첫 번째 코너입니다. 현웅. 아웅다웅 뉴스의 이현웅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현웅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많이 받으십시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설 연휴 동안 믿기 어려운 항공기 사고 소식이 연이어 전해졌습니다. 먼저 김해공항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소식부터 보죠. 이 화재의 원인 밝혀졌나요? 아직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어제 사조위가 관계 기관과 함께 사전 회의를 진행했고요. 네. 또 현장 점검에도 나섰습니다. 본격적으로 감식에 나서기 전에 아무래도 항공유가 남아 있고 또 승객용 비상 산소용기 같은 것들이 남아 있다 보니까 추가로 폭발 사고가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한 조처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프랑스 항공사고조사위 또 에어버스 측과 함께 조사를 진행하게 될 텐데요. 남은 연료 배출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즉시 감식을 진행하겠지만 이 연료를 모두 빼내고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감식은 며칠 뒤로 더 미뤄질 수 있겠습니다. 네. 배유를 하기 위해서는 이 조종실에서 연료 배출 스위치를 조작해야 되는데 이번 화재로 인해서 조종실의 일부까지 소실이 되면서 수동으로 연료를 빼내야 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만약 이 급유보다는 배유가 시간이 더 오래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는 아직은 미지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저위는 기내 선반에 있던 배터리 발화나 전기 합선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이제 그런가 하면 또 미국에서도 또 참사가 발생했는데 여객기하고 군용 헬기가 충돌해서 강으로 추락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죠. 그렇습니다. 여객기에는 승객 60명과 승무원 4명. 또 헬기에는 군인 3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생존자는 없고 67명 모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이고. 사고 초기만 하더라도 사고기가 모두 강으로 추락하면서 생존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기대도 있었는데요. 네. 당시에 강 수온이 1도 정도로 매우 낮은 상태였기 때문에 네. 구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안타까움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이번 사고 희생자 중에는 한국계 피겨스케이팅 유망주도 있던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13세 진아한과 그의 어머니 진한이 이번 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역시 또 한국계 스펜서 레인과 그의 어머니 크리스틴 레인도 희생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스펜서 레인의 SNS 계정을 보면 태극기와 성조기가 이렇게 나란히 걸려 있어서 또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이들 외에도 희생자 중 20여 명은 피겨계 선수와 코치 또 가족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현재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도 시작이 됐는데 현지에서는 경로 침범, 시야 제한, 관제 실패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겠다는 방침이고요. 네. 사고 여파로 일시 통제되던 레이건 공항은 이착륙이 재개됐지만 공항 인근에 있는 미군 헬기 비행은 잠정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연휴 때 가장 뜨거웠던 뉴스 가운데 하나가 바로 딥시크인데 자세히 전해주세요. 네, AI 챗봇이라고 하면 아마 많은 분들께서 챗 GPT를 떠올리실 것 같아요. 네. 대표적이죠. 네. 그런데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가요. 최근 이 챗 GPT와 성능이 버금간다고 평가받는 AI 챗봇 모델 딥시크 R1을 공개하면서 반응이 뜨겁습니다. 네. 놀라운 건 오픈 AI가 챗 GPT를 개발할 때 들였던 비용의 단 5% 정도만 들여서 이 딥시크 R1을 개발했다는 건데요. 심지어 그동안 미국이 기술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고성능 AI용 반도체는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금지해 왔는데 저사양 AI용 반도체를 이용해서 만들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딥시크가 개발 비용을 좀 줄여서 공개를 하거나 아니면 고사양 반도체를 몰래 확보한 뒤에 개발한 거 아니냐라는 여러 의혹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아직 의혹 제기 수준에 그치고 있고 당장은 우리 눈앞에 이렇게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는 중국산 AI 모델이 있다 보니까 업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자, 업계가 술렁이는 만큼 관련 기업의 주가도 출렁이고 있는데요. 우리가 설 연휴로 휴장일 때 이미 미국 뉴욕 증시는 이른바 딥시크 쇼크를 먼저 반영했습니다. 딥시크가 앱 다운로드 순위 1위에 오른 날 엔비디아 주가는 17% 가까이 하락했는데요. 하루 만에 약 6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따지면 800조 원 넘는 돈이 증발하면서 미국 사상 하루 기준
역대 어. 최대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네. 연휴를 마치고 오늘 개장한 우리 시장에서도 뒤늦게 이 딥시크 쇼크를 반영하고 있는데요. 엔비디아의 HBM을 공급하고 있는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장중 한때 12% 가까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딥시크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딥시크가 뛰어난 성능을 발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오픈 이후 계속해서 서버 장애를 겪을 정도로 많은 이용자들이 네. 몰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딥시크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광범위한 사용자 개인 정보가 수집되고 이러한 정보들이 모두 중국 서버에 저장된다면서 정보 유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는 조사에 착수하거나 규제 필요성을 따져보기도 하고 또 일부 접근을 막는 조치를 이미 내리기도 했는데요. 우리 정부 역시도 관련 사실 여부를 따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딥시크 본사에 공식 질의서를 발송해서 개인정보 수집과 처리에 대한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하고요. 국내외 각 기업에서는 이 정부의 방침이 내려오기 전 이미 자사 정보가 유출될 것을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 딥시크 접속을 차단하는 경우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다음은 물가 소식입니다. 앞으로 제품들의 가격 인상이 속도를 낼 거란 전망이 나온다고요? 네, 요즘 가격 인상 소식 정말 많이 전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사실 잊을만 할 때 한 번씩 전해드려도 이게 압박이 되는데 잊기도 전에 또 인상이 맞아요. 된다라는 네. 소식을 전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대상은 지난 16일 마요네즈와 드레싱 등 소스류 제품과 후추의 가격을 평균 19.1% 인상했고요. 오뚜기는 2월부터 내일이죠. 컵밥 7종의 가격을 12.5% 올리기로 하는 등 우리가 대형마트나 편의점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제품의 가격들이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가격 인상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버거킹이 설 연휴 직전 일부 제품의 가격을 100원씩 인상하기로 했고 스타벅스나 폴바셋 등 커피 전문점의 가격 인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설이 지난 지금부터 가격 인상이 연쇄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는데 기업들은 원재료 가격 인상 또 고환율에 따른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컨트롤 타워의 부재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등 전국이 혼란한 상황에서 물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할 우려가 있고 기업들이 정부의 눈치를 덜 보면서 이 틈을 타서 가격을 올린다는 분석인데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주요 식품 기업들이 줄지어서 가격을 올린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같은 현상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자, 마지막 문화 소식 보겠습니다. 역시 설 연휴에 전해진 소식인데 오징어 게임 시즌3의 공개일이 결정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밝혔는데요. 넷플릭스가 오징어 게임의 마지막 게임이 6월 27일 다시 시작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즉 시즌3의 공개일을 예고한 건데요. 그러면서 시즌3는 주인공인 기훈과 프론트맨 또 잔인한 게임에서 살아남은 참가자들의 마지막 운명을 그린 이야기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1은 2021년에 공개된 이후 네. 지금까지도 넷플릭스 역대 최고 흥행작 1위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그렇군요. 네. 작년 12월 26일에 공개된 시즌2 역시도 공개 첫 주에 최다 시청수를 기록하면서 18일 만에 넷플릭스 역대 3위 인기작에 오르기도 했죠. 네. 이 시즌3 공개일 확정과 함께 론칭 포스터도 공개가 됐는데요. 이 포스터를 보면 알록달록한 나선형 꽃무늬 바닥 위로 피를 흘리는 한 참가자가 오징어 게임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핑크색 복장의 가드에 의해서 관으로 끌려가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 네. 참가자 등에는 214번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네. 이 214번 참가자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 현재 관심을 많이 모으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그 나선형 꽃바닥 위로 꽃무늬 네. 바닥 위로 영희와 철수로 보이는 대형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데 네. 이건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팬들의 상상력을 현재 더하고 있습니다. 네. 황동혁 감독은 앞서 시즌2 인터뷰 당시에 시즌3를 통해서 오징어 게임의 서사를 마무리 짓겠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어떻게 이 완결성을 가지게 될지 전 세계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아니, 원이 워낙 재밌었고 잘 만들어져서 네. 2에 대해서 약간 조금 서운한 반응들이 있긴 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나 3이 있으니까 그렇죠.
기대를 계속 갖겠습니다. 저는 아직 2를 안 봤는데 네. 그때 다들 조언해 주시기로 네. 3가 나오면 같이 몰아봐라. 그게 왜냐하면 전 이번에 1을 다시 봤어요. 그러셨군요. 왜냐하면 2편을 보기 위해서 1편을 이해해야 하거든요. 자, 좋습니다. 오늘 퀴즈 내주세요. 네, 물가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외식 또 프랜차이즈 업계에도 가격 재정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직장인의 생명수라고 불리는 이것의 가격 또한 줄줄이 인상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몇 글자예요? 2글자입니다. 네. 생명수 뭐지? 좀 어렵죠? 월급은 오늘? 아닐 거고. 생명수? 좋아. 네. 자, 영양과다 날지 못하는 과로 중이었던 힌트 요정이 살아돌았습니다. 연휴를 마치고 뽀송뽀송해져서 네. 돌아오셨습니다. 힌트 요정 어서 오세요. 네, 맞습니다. 네. 힌트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많이 이제 생산되는 곳으로는 콜롬비아하고 이디오피아하고 브라질 등이 있죠. 주산지입니다. 종류로는 이것의 종류로는 원두가 있고 믹스가 있는데 아하. 저는 개인적으로 비 오는 날 믹스를 좋아합니다. 특히 산에서 캠핑장에서. 네. 좋죠. 또 이걸 파는 데가 옛날에는 다방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식당만큼 많이 생겨나서 길 가다 보면 다 찾아볼 다 수 있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자,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에만 있는 얼주가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2글자입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 유료 문자로 정답 주세요. YTN 어플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 무료로 열어두겠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몇 분 선정해서 상품 드리게 됩니다. 오늘 또 이익선 앵커께서 아하, 진행자께서 사전에 요거를 요거 쏘셨잖아요. 돌리셨지? 또. 돌리셨지? 나스. 자, 이현웅 아나운서 수고 많이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